예전에는 10시간 걸렸다면 1시간 안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시간이 줄어들 줄 아는데 안 줄어듭니다. AI가 우리를 학습하고 우리를 탐구해서 우리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타임해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타임해커는 한국인들의 AI 사용 목적 1위가 편리함과 시간 절약이 1위로 36.9%였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서는 63%가 AI가 사람보다 낫다. 고 평가하고 있어요. 검색하고 비교하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시성비 시기가 된 거죠. 소장님도 AI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 네. 어떤 부분에서 시간 절약이 가장 많이 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책 쓸 때랑 네. 그리고 방송 준비할 때 네. 그때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책을 AI로 쓰냐 이건 아니고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실용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럴 때 많이 써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이 실제 맞는가라는 거 검증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많은 툴 중에 유료로 진짜 계속 쓸 것 같고 앞으로도 쓸 것 같은 툴 중에 하나가 퍼플렉시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예전엔 앉아서 글을 쓰잖아요. 네. 앉아서 글을 쓰는데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도 하고 이제 뭔가 앉아서 쓸 때 제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네.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 제 말의 속도나 머리의 속도를 이 손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옆에 있으면 이게 제가 느려가지고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엄청 좋아요. 어디 갈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실은 이것 때문에 삼성폰을 계속 쓰거든요. 삼성폰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 정도 된다는 거 되게 재밌는 건데 보통은 이제 녹음을 하셔가지고 녹음된 내용을 이제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잘 녹음되고 있는가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폰에 뭐가 있냐면 이거 녹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꽤 빨리 잘 써요. 엄청 빠르네요. 네, 엄청 빨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이폰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아이폰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온디바이스 AI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최적화된 게 이렇게 잘 나오니까 저는 이제 말로 요즘 글을 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록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럼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3년 전에 만든 회사이고 그 회사의 변화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책 쓰고 계세요. 네, 지금 책 써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 때문에 삼성폰을 못 벗어나는데 요렇게 하고 나면 자 엄청나게 써졌잖아요. 네. 요런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내가 쓴 내용과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를 문단마다 퍼플렉시티한테 검증을 시켜요. 그럼 이제 퍼플렉시티가 이 내용은 맞고 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에는 출처를 찾아주죠. 그럼 그거를 갖고 제 논리를 이제 좀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말맛은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말맛을 만드는 건 아까처럼 말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예전에 앉아서 책 쓸 때보다 정말로 시간이 10분의 1 이상 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시간 걸렸다면 1시간 안에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이 내용 써야지? 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디서든 그냥 꺼내서 쓰고 검증을 하니까 저야말로 정말로 이렇게 시성비를 좀 높이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비슷한 건데 방송을 준비할 때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방송이라고 하는 게 대본을 완벽하게 써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대본이 있지만 제가 대본대로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주제와 맥락과 흐름만 있으면 어차피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방송에 가려면은 MC분한테도 줘야 되고 또 작가분한테도 줘야 되니까 이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엔 제가 이거를 다 꼼꼼하게 썼죠. 근데 꼼꼼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그 내용은 베이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AI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생각을 하고 그 주제로 오늘 라디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라디오에는 기본적인 맥락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질문들 이 질문들을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질문과 구성을 하는 편인데 질문과 구성을 하고 거기 밑에다가 포인트가 될 만한 몇 줄씩만 써달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변의 가이드라인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방송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차피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필요한 문서를 그런 식으로 작업할 때 요 두 가지 할 때 제가 지금 AI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것도 좀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강의나 방송도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하나는 되게 구조적으로 렉처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로서 제가 또 하고 있는데 교수로서의 수업은 이렇게 못 쓰는데 왜냐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럼 제가 PPT를 꼼꼼하게 하나씩 만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서 특정 이슈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PPT 만드는 것도 제스파크나 이런 걸로 쓰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한 땀 한 땀 내용들을 구조화할 때 내가 생각하는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건 띄워놓는 거고 거기서 제가 맥락을 얘기할 거니까 그럴 때 이제 AI를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쓰는 것들은 정말로 시간들이 다 10분의 1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0시간 걸리는 거 1시간으로 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시성비를 높이는 쪽으로 저도 좀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네. 지금도 기자지만 기자 네. 생활할 때 논문으로 기사 쓰면 보통 일주일 걸렸어요. 네. 하나 쓰는데 지금은 AI 메타스가 하루에 막 몇 개를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AI 메터스 완전 광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 내용 정리해주는 거 너무 프롬프트 주고 깔끔하게 잘 돼서. 예, 물론 원본을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시간이 딱 2시간 있는데, 그 2시간 안에 모든 논문의 원본을 보긴 좀 어려우니, 그런 데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최소한 뭐 논문 50개, 60개 이상을 빨리 그렇게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를 디테일하게 보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AI 메터스 덕분에 되게 예전보다 많은 논문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소영이랑 저랑 논문 읽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네. 예전에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해야 됐던 것들이 네. 함스하트 글로벌의 DCA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이어, 챗, 액션. 원하면 채팅으로 바로 이제 액션까지 나온다는 건데 소장님은 보니까 채팅도 아니고 말로 다 하시네요. 왜냐하면은 저는 궁극적으로 그 오픈 AI가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전 무조건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느끼니까 이미. 보신 것처럼 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모든 로깅이 된다. 예를 들면은 라이프 로깅이 된다. 제가 아까도 뭐 녹음기 얘기를 했지만 그건 개인정보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얘가 녹음하고 있고 그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오늘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정리 좀 해봐 이렇게 하든지 오늘 얘기한 걸로 내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책에 좀 쓰고 싶은데 그거 네가 구분해줘 라고 하면 이제 이 AI가 제가 일상에서 한 대화나 잡서를 했던 거 말고 또 지금 또 유튜브를 찍는구나 이런 걸 이제 구조화할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UX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음성에 대한 녹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더 이제 이건 이제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래서 뇌파와 연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글라스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되는 게 왜냐면은 저는 결국에는 AI가 갈수록 좋아지고 사람의 이 통찰이 붙는 부분이 결국 어떤 직관이 탁 나왔을 때 그 모먼트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꺼내고 누른다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전환이 될 때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게 날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글래스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필터로 알아서 중요한 것과 구분해서 나눠서 예를 들면은 제 옆에서 편집자가 항상 있는 거죠. 24시간 제 옆에 책 편집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마디 툭 던지고 이거 책에 나오면 대박이겠다 라는 걸 딱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녹음이나 아니면 이 글래스나 이런 쪽에 대한 연구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제 조용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런 형태에서 좀 말씀하신 대로 직문즉답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AI를 많이 쓸 때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즉답을 하는 것들 계속 쓰다 보잖아요. 저는 3년 동안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은 책에도 이 얘기를 썼는데 그러다 보면 AI가 지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칩니다. 네, 아마도 많이 경험하실 텐데. 그렇죠. 네, 사람이 번아웃이 와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2026년에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키워드들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저는 이게 되게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맨 첫 번째 키워드가 사용자들이 좀 이제 인지하는 것보다 덜 쓴다라는 키워드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 번째 키워드인 T는 오히려 쓰는 사람들은 엄청 몰입해서 시간 확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갖는 함의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 커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격차가 커질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거고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게 이제 더 뎁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쓰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과 회사가 변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내가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얘기한 T예요. 타임해커의 형태로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타임해커인 사람들은 100% 한 번씩은 좌절이 올 겁니다. 어떤 현타가 올 거예요. 어떤 현타가 오느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AI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네? 야,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더 지나면 나 필요 없겠는데? 아니면 야, 나는 밤새서 했는데 이 정도인데 얘가 이 정도 하면 좀 더 좋아지면 난 어떡하지? 혹은
야, 분명히 내가 AI로 시간을 줄이려고 한 건데, 일은 그대로네? 아니면 일이 더 많아지네?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럴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시간이 줄어들 줄 아는데, 안 줄어듭니다. 왜냐면 예전으로 치면은, 1시간 동안 10개 해야 될 게 100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기업에선 100개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되게 정량적인 평가로 돌아설곤 있는데 저는 그런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AI를 더 깊이 사용하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될 것 같아요. 논문이라고 쳐볼게요. 논문이라고 치면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요약을 해주는 논문을 추측하면 예전에 내가 1시간에 논문 하나 보기도 버거웠는데 논문을 쭈쭈쭈 요약을 해주니까 1시간에도 내가 논문을 예를 들면 20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맨날 20개를 논문을 보면서 사는 게 기본이 될 것인가 뉴노멀이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고민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과거랑 다른 게 물론 시간이 그렇다고 하나를 오래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의 트레이드 오프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20개까지는 오바고 1시간에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한 5개 정도는 빨리 보자. 5개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에서 4개는 프리뷰를 보고 5번째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 깊이 생각한 내용을 되묻고 고민하고 작업을 하는 일종의 글쓰기로 치면 초안은 얘가 이제 훅 써주니까 퇴고를 하는 시간을 오래 쓰는 거예요. 퇴고를 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퇴고를 하는 생각을 오래 쓰면 그 상황에서 깊은 통찰이 올라올 거고 그 깊은 통찰을 다시 AI랑 얘기하면서 일하는 방식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게 타임 해커가 빠르게 의사 결정하는 쪽에 우리가 되게 집중해 있다면 그것이 어느 극단으로 갔을 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타임 해킹하는 것과 내가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는 중간 정도의 타협점을 우리 스스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사람들이 다 나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변화들이 좀 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저도 돼요. 주말에 작업이랑 그 창작을 동시에 하는데 네. 그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브라우저 탭 전환만 시켜주는 사람. AI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본업이 원래 글 쓰는 거였으니까 네. 글만큼은 내가 그냥 생으로 쓰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 훈련 안 하시잖아요? 퇴보됩니다. 진짜로 갈수록 귀찮아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말로 계속 쓰니까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도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종이를 손을 쓰지 않으면 진짜 이제는 이게 AI가 되게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의 주도권을 너무 뺏기기 쉽겠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 그냥 퇴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훈련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고요. 좀 더 지나면 약간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돈 주고 PT 받는 이유가 내가 잘 못하니까 누가 끌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인간의 어떠한 영역들을 어거지로 끌어내게 해주는 훈련? 그런 코칭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저는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거를 또 수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전선에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해커랑 뭐 관련이 있다면 있는 내용인데 네. 역시 이제 저는 오래 글을 썼으니까 그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AI를 더 잘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역량이 퇴화되지 않아야 이제 반대로 AI 시장에서 살아남겠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건 좋은데 소장님 말대로 어느 순간에 중간선을 맞추는 시점이 올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이제 마케팅 입장에서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요한 게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AI 의지를 해요. 특히나 이제 이런 변화들이 더 늘어나면 지금은 쇼핑을 할 때 알고리즘이 상품을 추천해주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도와주니까 뭐 예를 들면 나 귀찮아 그냥 우리 와이프랑 내가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결혼 기념일이니까 너가 그냥 패턴 파악해서 와이프한테 줄 거 골라줘. 그럼 얘가 이제 막 구매에 대한 클릭까지 이제 유도를 하거나 결제까지 움직이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의 경험 설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제로 클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는 행동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AI 서비스들의 간택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내 일상이 바뀌는 수준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에서 신경 써야 될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클릭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잖아요. 그쵸. 근데 기업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세요. 네,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확 안 와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와닿기 시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챗GPT 결제 붙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챗GPT에서 결제 붙고 사람들이 그냥 웹사이트 안 들어가고 그래서 결제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게 되기는 왜 이게 아직 안 왔느냐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뭔가 클릭을 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정말로 이제 쇼핑 기능이 지금 챗GPT도 있지만 실제로 시켜보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린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제 알고리즘상 추천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먼저 노출을 시켜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는 아직까지 내가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야 나 이런 물건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지나면 그게 아니라 얘가 먼저 물건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변화가 지금 벌써 느껴지는 게 챗GPT 안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기능 때문에 실은 계속 비싼 걸 쓰는 건데 22달러짜리 말고 220달러짜리에만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실은 이게 뭐냐면 저도 처음 보겠네요. 아 그래요? 챗GPT 안에 제가 요거 엄청 요즘 잘 쓰거든요. 펄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펄스. 아, 펄스요? 네. 근데 이 펄스가 갈수록 엄청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펄스를 쓰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펄스가 지금 22달러짜리 들어갔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죠. 네. 그죠? 이거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의 펄스 그래서 지금 12월 29일 냈는데 얘가 저한테 CES 준비에 막이 오르고 있네요. 이번 주에는 실무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부터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은 제가 이제 CES를 가는 걸 얘랑 막 얘기를 하니까 얘가 미디어 데이 때 뭐 하시고요. 브랜드별 미디어 때 엠바고 트래킹 해드리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데 저는 여행 얘기를 안 했는데 얘가 간 김에 좀 쉬라고 LVCC 근처에 골든아워 촬영 명소 3곳을 얘가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트래블러에서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짜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얘가 거기 가서 사면 좋을 물건, 와이프가 좋아할 만한 물건이 여기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클릭을 하고 바로 결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행동을 안 해도 AI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유능한 비서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AI 2026에도 썼던 게 지난 3년간은 우리가 AI를 탐구하고 학습했던 시절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 2026년부터는 AI가 우리를 학습하고 우리를 탐구해서 우리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 같은 데 장기 기억 메모리,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 플랫폼이 붙는 것들, 결제가 붙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오면 네 이런 거 해드립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AI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예를 들면은 뭐 구글에 있는 브리핑 나오라든지 갤럭시에도 있는 뭐 AI 브리핑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돼 라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떠한 뭐 정보의 전달 수준이었다고 치면 지금처럼 모든 결제와 행동에 대한 촉구가 붙기 시작하는 콜 투 액션이 붙기 시작하는 이러한 형태의 앱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저는 어떤 포인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얘가 먼저 말을 걸고 끝까지 행동, 그러니까 결제까지가 한 플랫폼 안에서 끝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왜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지지? 라는 것들이 뒤늦게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이슈를 지금부터 어떻게든 대응하는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로클릭 대비하셔야 되고요. AI 메터스 채널에도 제로클릭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